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UTV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보안이 사실 계속 요즘만 화두되는 게 아니라 요즘같이 연결의 시대 이런 데서는 보안이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네트워크 시대에 대해서는 보안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귀사의 보안 여전히 문제없다고 맹신하고 계신지요라고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한 IBM 코리아의 김용 차장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IBM 보안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입니다. 김 차장님, 예. 이 질문 본인이 만드신 건가요? 예, 사실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네네. 예. 좋아요. 예. 딱딱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IT에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보안 전문가로서 요즘 보안도 분명히 진화를 할 텐데, 그죠? 예, 해킹도 진화할 테고. 예. 네. 요즘 보안 여러 가지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전과 다른 예. 그런 것도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예, 예. 뭐 그 앞에 자료에서 나오듯이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보안에 있어서 이제 동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공격들의 뭐 새로운 어떤 뭐 특징된 공격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뭐 새로운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고, 음,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 보안에 있어서 저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보안을 잘 나름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패가 좋아졌구나. 맞습니다. 네. 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인터넷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뒷면에는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이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공격 코드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네. 서버 쪽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보안 어떤 위협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다음 차트 보시게 되면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차트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공격들은 이제 그 서버에 대한 어떤 한계들이 많다 보니까 서버에 대한 공격들에 있어서 한계가 많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타겟팅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차트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네.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라든가 또는 우리들 많이 쓰는 뭐 오피스 제품군들, 또 PDF 제품 또는 뭐 멀티미디어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취약점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문체도 엄청 급속하게 그냥. 맞습니다. 하고 있네요. 예, 최근에 이제 모바일이 거의 뭐 대세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모바일 운영 체제를 타겟팅한 그런 공격들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차트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공격들이 실제로 개인에게 타겟팅화된 또 공격들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피싱이라는 부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의미 없는 메일들을 쫙 뿌리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뭐 10,000명에게 뿌린다고 하면 속는 분이 아마 한두 분 될까 말까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피싱에 대한 공격들이 이제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서 개인들을 타겟팅화된 맞춤형 피싱. 맞습니다. 예. 개인들을 타겟팅화해서 개인이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일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요즘 보면 개인들을 이렇게 타겟팅해가지고 이제 뚫잖아요. 뚫은 예, 다음에 예, 예. 금방 뚫은 걸 또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그걸 또 활용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잠복기가 맞습니다. 있고. 이 스피어 피싱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APT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의 이제 초기에 어떤 사용자를 공격을 해서 그 해킹당한 이제 PC를 통해서 네네. 점진적으로 예,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목적을 취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형태로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공격 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업체라든지 솔루션 예. 업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패치를 해주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그 패치 갖고는 완전히 그걸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건가 보죠? 거기도 구멍이 예. 있나요? 패치에도?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상 뭐 패치를 내려준다라고 하면 그 패치를 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그 아직까지도 많은 벤더들이 어떤 취약점들에 대해서 제때 패치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상 현재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 부분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 뭐 매년 나오는 취약점들의 약 50% 이상이 패치가 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놓여 있었는데요. 사실상 많이 이것들도 개선이 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로데이 공격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패치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MS 같은 경우에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정기 패치를 내놓는데요.
예, 패치가 나옴과 동시에 그러니까 취약점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예, 패치가 되기 전에 사실상 이제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장표는 보니까 이게 연도별 1월 달부터 예, 12월 예, 달까지 어떤 보안 여러 가지 보안 어떤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 자료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다양한 공격들에 대한 트렌드들이 예. 실제로 작년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놓고 주요 이제 보안에 대한 어떤 사고들을 네. 예, 나열해 봤을 때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목하실 만한 점은 네. 작년 6월부터 보게 되면 네. 그 그레이색 회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공격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많이- 하나밖에 없네. 예, 그렇죠. 3월달에 예. 하나밖에 없네. 회색은 여기. 이제 6월 상반기에는. 이후에 보면 네. 그런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네.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런 형태들의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그런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상 퀘스천 마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전서부터 그 보안 장비들은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장비만 갖고는 이제는 뭔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보안 장비로는 다양한 뭐 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 보안 장비,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어떤 보안 장비 하나로만 어떤 이런 새로운 위협들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장표 위에 보시면 뭐 그 기사에 나온 부분을 하나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했는데요. APT 공격에 대한 부분 보시면 뭐 99.99%가 다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그 장표 트렌드에서 보신 것처럼 스피어 피싱이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개인을 타겟화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거의가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싱글 포인트의 어떤 그 보안 제품들만 가지고 그런 공격들을 탐지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어떤 로그나 네. 다양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앞서 이제 SI라고 말씀드린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이제 정보를 보안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이제 새로운 어떤 용어를 IBM에서 만드신 겁니까? 이건 원래 제너럴한 용어입니까? 제너럴한 용어인데요. 네. 근데 사실 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SI 부분, 영어가 잘 안 되는 용어라서 이 SI 부분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업체 중에 IBM이 이제 가장 많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큐레라는 이거는 제품명이고요. 예, 솔루션명이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SI, 큐레다 SI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 IBM이 갖고 있는 대안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건지.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SI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앞서 언노운 공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런 사건, 사고들에 대한 로그 파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적으로 그거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재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버라이존에서 이제 2011년도에 심해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69%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미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로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대응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어떤 그런 빅데이터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시스템에 대한 로그, 어플리케이션 로그, 뭐 보안 장비에 대한 로그, 뭐 다양한 로그들이 있는데요. 이런 로그들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잘 상관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잘 뽑아낼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시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후의 상관관계라든지 로그 같은 걸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그 단순하게 어떤 때가 아니라 그 지속적으로 모든 그 회사의 모든 어떤 프로세스별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뭔가 모니터링하고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프로세스 관점에서요. 그 관점에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그 이제 공격 어떤 위협의 출현을 관점으로 봤을 때 위협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프리익스플로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리익스플로잇 관점과 그리고 위협이 발생한 후, 그러니까 포스트 익스플로잇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요. IBM의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예측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네. 뭐 구성 파일들에 대한 뭐 진단하는 부분, 컴플라이언스 진단, 취약점에 대한 진단, 리스크에 대한 진단 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뭐 내부와 외부의 위협이 무엇이 있고 우리 시스템에 어떤 잠재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이제 리스크 매니저라고 하는 RM 제품이 있고요. 네네. 또 공격 후에 실제로 이제 공격이 기업 내에서 어떤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걸 조기에 탐지를 해서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로그 매니저라든가 네. 아니면 QA다 SIEM 또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트래픽의 행위를 분석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상당히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사전에 미리 딱 프로그램 되어서 그대로만 따라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SI라는 것이 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지능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통합적인 것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청자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보시게 되면요, IBM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품들이 이제 그 시스템 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보안 제품의 로그, 뭐 어플리케이션 로그 이런 로그들에 대한 수집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인텔리전스를 더하고자 하면 굉장히 복잡한 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SIEM 제품을 도입을 하셔도 실제적으로 로그 관리, 그냥 로그를 저장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로그를 이제 뒤져서 찾아보는 정도 수준의 관리가 대부분인데요. IBM의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뿐만 아니라 플로우,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플로우 정보들,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 그 네트워크 트래픽들에 대한 어떤 상세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Q플로우라고 하는 S7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 또 주요 자산들의 취약점 스캔 결과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일단 이벤트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폴트로 제공해드리는 정책이 수백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RO 박스 형태로 설치만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인텔리전스 관련된 상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결국은 좀 더 정확하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이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이벤트들을 탐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IBM 큐레이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 같네요. 우리가 종합병원 병원이 좋은 병원일수록 우리가 암 검사라든지 다른 거 할 때 막 이거 뜯어보는 게 아니라 뭐 혈액 검사를 몇 가지 하면은 그걸로 진단을 하잖아요. 점점 그 진단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이제 취약 보안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IT 인프라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고 예측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그 범죄 관련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도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범죄 현장에서 발생된 뭐 증거들 부분에 대한 분석 정도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못 잡죠. 무고한 사람 잡죠.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살인의 추억.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주변에 다른 어떤 환경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CCTV라든가 뭐 그 증거에 대한 뭐 포렌식 관련된 그렇죠. 부분들. CSI. 예, 맞습니다. 이런 세부 좀 더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더 정밀한 그런 이벤트들을 탐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큐레이터가 기존에 했던 다른 SIEM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들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큐레이터 화면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큐레이터에서 나오는 이제 대시보드 화면의 일부 이벤트가 그러니까 오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 탐지된 부분들을 가지고 자동적인 상관 분석을 통해서 오펜스, 즉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를 띄워주는 부분인데요. 맨 위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실제 발생한 오펜스에 대한 이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오펜스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오펜스가 어떤 내용인지 밑에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오펜스는 이제 그 시스템의 어떤 로그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 로그와 그리고 플로우 정보, 그 플로우보다 한 발 나아간 Q플로우라고 하는 실제 트래픽의
그 데이터까지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과 또 네트워크 스캔을 탐지하는 기능, 또 취약점 스캐너의 결과를 같이 상관 분석을 해서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킨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그 이벤트 단순히 이제 오펜스가 발생된 그런 화면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시게 되면 주요 자산들에 대해서 네. 해당 취약점이 실제 있다 없다라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네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해당 오펜스를 클릭하셨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해당 취약점이 어느 서버에 있는지 또 서버에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웨이트라고 하는 부분 가중치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어떤 서버들에 대해서 먼저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일명요원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런 것은 어떤 진짜 이런 SI 같은 이런 어떤 플랫폼 솔루션이 해줘야지 이거를 사람이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차트를 보니까 진짜 그 의사들이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하는 차트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지금 사회자님은 계속 예. 그 이제 병원에 네네.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범죄야. 그래서 이거를 그걸로 얘기해 전과 범죄 기록 차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벤트를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또 위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한 장의 리포트로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기업 내부의 보안 이슈들이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다양한 형태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형태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5가지 정도로 대강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번 각각 개별 사례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자,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안적인 도전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탐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이제 APT 공격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지능화된 공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대한 어떤 위협들에 대한 부분들을 큐레이더를 통해서 탐지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SIEM들이 하는 단순한 분석을 벗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내부의 어떤 사용자가 요즘 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이제 본넷 쪽에 접속하고 있는 트래픽들을 탐지를 해서 자동화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킨 거고요. 또 이제 해당된 이제 이벤트에 대한 어떤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위에 플로우란 그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제 새로운 그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웹 서비스라고 하면 80 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0이라고 하면 웹으로 다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보안 장비들은 이제 80을 웹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큐레이더의 큐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80 포트이지만 실제 데이터 내용을 봤더니 웹이 아니라 IRC라고 하는 특정 서비스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넷 관련된 커맨드 앤 컨트롤이 오가는 부분들을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들을 캡처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요즘 저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슈인데 데이터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건 그만큼 또 보안 위협도 증대한다는 것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에 대해서 그걸 과연 일일이 다 누군가가 수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요. 사실상 요즘과 같은 이제 뭐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IBM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벤트에 대한 포괄적인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뭐 수백만 개의 어떤 플로우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들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리덕션 레이시오가 나와 있는데요. 110만 개 중에 하나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분명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현재 안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도전과 그 챌린지로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응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요즘 이렇게 보안 위협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사실 내부자에서 네, 네.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게 더 많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큐레이터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슈로 나오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부 데이터에 대한 유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내부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특화된 솔루션들도 있는데요. 이제 특화된 솔루션들을 넘어서 네. 이제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데이터들을 보고 뭐 DLP의 그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의 로그도 같이 이제 뭐 결합을 시킨다라고 하면 좀 더 정밀한 탐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데이터 로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를 탐지하고 있고요. 해당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특정 로그들 지금 네. 나와 있는 거는 오라클 데이터의 특정 셀렉트라는 그 쿼리를 통해서 내부 사용자 보시게 되면 스캇인가요? 네, 스캇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디로 그 메일을 보냈냐 G메일을 통해서 외부로 보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부 위협을 식별하고 그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가시성들을 명확하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네.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는 뭐 기업에서 어떤 그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컴퓨터 자산을 갖고 하는 행위들은 다 분석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맞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진짜 기업 PC가 아니라 내 예, 스마트폰에서 해야겠네요. 예. 예? 모든 것들은 다 분석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예. 예, 자,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기업에서 일한다면은, 그죠?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사후 예, 조치보다는 예. 네, 사전 예방 관점도 좀 주시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그 SIEM, 그 큐레이터 SIEM의 그 기능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큐레이터 RM이라고 해서 리스크 매니저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 출현 후가 아니라 공격 출현 전에 미리 예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자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스위치나 방화벽이나 이런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업로드를 하면 그런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을 하고요. 네. 또 컨피그레이션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스캐너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들 상관 분석을 해서 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알려줌으로 인해서 해당 부분들의 어떤 공격에 대한 부분,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기업이면 또 여러 가지 기업 내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정책도 있을 거고 예, 내부하고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을 테고 예. 예, 그런 관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래서 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는 예제는 이제 PCI 컴플라이언스, 즉 국내에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그런 규정인데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큐레이터를 통해서 그 PCI DSS의 특정 항목에서 보면 이제 뭐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는 뭐 내부 외부 통신에 있어서 다 암호화를 해서 보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큐레이터의 큐플로우라는 기능을 통해서 암호화되지 않은 카드 정보가 네. 통신이 되는 부분들을 탐지해서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업종별 사례 같은데. 예. 네, 이건 금융권 사례 같은데 어떤 사례입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큐레이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유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심플한 부분들은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이제 금융권 사례는 실제 내부 어떤 DMZ 네트워크에 누군가가 게임 서버를 설치를 한 사례죠. 네. 예. 이런 이제 비정상 업무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한 사례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금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이제 송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보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처럼요. 뭐 저희가 거래하는 그 거래 로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파싱을 해서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파싱을 해서요. 네. 그 사용자의 추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예를 들면 뭐 그 인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는 그 입금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한도 내로 몇 개월 동안 발생을 했는데 그 범위가 네, 몇 프로 이상을 벗어난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제 경고를 띄워준다던가 할 수 있는 아니면 고객한테 문자를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확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이런 데서는 이제 송금 기록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런 데이터가. 예. 네. 자, 이것도 금융권 사례 같은데. 예, 이건 뭐 금융권도 되겠고요. 병원이나 기타 음. 다른 데도 많이 활용이 되실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예제가 그 병원에서 패치가 그 암호화돼서 고객의 정보들을 이제 송수신하는 그런 서버가 있었는데 네. 패치 뒤에 그 암호가 풀린 케이스를 탐지한 사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패치 후에 그 암호화가 제대로 되는지를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이제 큐레이더를 통해서 실제 중요 시스템의 패치 적용 후에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고 전송되는 이런 부분들을 탐지해서 조기에 이제 어떤 이슈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네. 또 금융사나 여러 그 실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카드 정보라든가 뭐 운행 같은 경우 주민번호 같은 경우들이 유출되는 사례들을 그 큐레이더의 큐플로우라는 기능들을 통해서 네.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올해 발효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그거하고도 예. 아주 밀접한 예, 거네요. 맞습니다. 네. 뭐 형사 처벌까지 받으니까 이제 그죠? 예, 네. 자, 이거는 일반 기업 사례인데 어떤 사례인가요? 예, 뭐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가 하나의 계정으로 접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 누군가 내 아이디를 도용을 해서 접속하는 경우들을 이제 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 내에서 이제 특히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IT를 잘 모르시는 분들, 네네. 그래서 뭐 패스워드가 몇 번 이상 틀릴 경우에 이제 기업 뭐 그 패스워드 폴리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정이 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정이 락이 되면 이제 뭐 헬프데스크로 전화를 거셔서 락을 풀어달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먼저 감지를 해서 네. 헬프데스크에서 임원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려서 락을 풀어드리는 네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도 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APT라고 하는 그런 공격에 대한 탐지 사례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일반적인 APT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빼가고 네. 빼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에게 이제 타겟팅화된 악성 코드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개인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된 PC를 통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또 획득을 하고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이제 또 점프를 해서 또 다른 서버에 백도어를 깔고 네. 이런 이제 일련의 공격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APT 공격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런 APT에 대한 부분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정책 기반으로 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여기 보시는 정책들은 제가 이제 샘플을 임의로 만든 정책들이 되겠는데요. 각각 그 APT 공격의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각각의 공격들에 대한 부분들을 룰로 만들어서요. 네. 예를 들면 그 룰이 90일 동안 뭐 특정 IP에서 멀티 IP로 뭐 해당된 액티비티들이 뭐 순서대로 뭐 몇 개 이상의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APT 공격으로 간주를 해서 오펜스를 발생하겠다라는 네네. 그런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이런 APT를 결국 이제 잠복해 있는 거니까 예. 항상 그걸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체 전반적인 것을 다 포인트별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로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그 싱글 그 로그가 그 이벤트가 발생된 시점의 로그가 아니라 네. 여기 지금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 그러니까 APT라는 공격이 그렇죠. 단순 그 한 번에 일회성 공격이 아니라 단순하지가 않죠, 이렇게. 맞습니다. 몇 개월이나 또는 몇 년에 걸쳐서 공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지속된 공격들을 탐지하고 조기에 그런 APT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탐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APT 공격도 진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T가 아닌 것처럼 자꾸 위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김창현 아파트는 또 그걸 또 어떻게든 위장한 걸 또 자꾸 탐지하려고 그럴 거고, 그죠? 서로 그런 싸움이 계속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질의응답시 갖도록 하죠.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그 IBM의 큐레이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IBM의 큐레이더를 선택하고 계신데요.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심플합니다. 왜 IBM의 큐레이더를 선택하는지. 가장 인텔리전트하고요. 또 가장 포괄적으로 이벤트들을 통합하고 있고요. 또 그런 통합된 정보들을 통해서 인텔리전트한 어떤 그런 그 상관 분석을 통해서 자동화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자가 발생한 오펜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즉각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IBM의 큐레이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Q&A 시작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지금 그 오늘 설문조사는요, 여러분. 설문조사는 맨 왼쪽에 보면 맨 상단에 보면 커넥션 옆에 링크라고 있죠, 링크. 요 링크를 누르시면 서베이 버튼이 있거든요. 서베이 버튼 누르시면은 그 웹으로 설문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을 설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문 잘하신 분들한테 또 20분한테 저희가 그 경품 보여드리니까요. 설문 이용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보면은 링크라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상단에 다섯 번째 메뉴 링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서베이를 누르시면 저희 설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홍수님, 보안 제품은 대부분 기존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IBM 제품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측정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측정된 자료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마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서비스 속도의 영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네. 이제 IBM의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속도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예, 작동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네. 앞서 이제 장표에 나와 있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아키텍처 자체가 확장성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SIM 같은 경우에는 뭐 EPS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초당 로그 수죠. 이벤트 개수인데요. 뭐 몇십만 개 되는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도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이벤트를 수집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DB에 넣는 부분도 많은 또 그 이런 SIM 제품들이 일반 상용 DB를 쓰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IBM의 이제 그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상용 DB가 아니라 자체 DB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예, 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HUKIM 잠깐만요. H U U KIM K I M KR.IBM.com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게스트이신 김용창님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에 답변 제가 해드릴 거지만 그 여러분들 또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류성민님, 공공기관인데 사내 유지보수팀이 상주했습니다. 아무리 보안 서약서를 받더라도 내부 보안이 불안한데 특별한 대책은 없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좋은 질문인데, 예. 글쎄, 좀 난감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류성민님. 예, 네네. 제가 따로 한번 네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지우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방형 서비스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와의 보안 솔루션 및 대책이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 주시는 네. 분들은 대부분
저희 질문자들도요. 예, 예. 4년 전보다 진화했어요. 아, 예,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관련된 질문보다는 네네. 예, 다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일단 일반적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개괄적이더라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큐레이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데서 사실상 똑같나요? 뭐. 사실상 그 클라우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뭐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뭐 가상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보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내부적인 아키텍처나 뭐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프레임워크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IBM도 이제 저희 IBM의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people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뭐 데이터, 네. 뭐 인프라, 또 어플리케이션 그거를 포괄하는 어떤 이제 큐레이터와 같은 네. 이제 뭐 인텔리전스 관련된 부분들 이런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뭐 디자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저희 IT 환경이나 보안에 있어서는 이제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SL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네. 또 법적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IT와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좀 크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서 크게 네.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홍준님께서 UTM 장비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UTM. 한때 UTM 말이 많잖아요, 그죠? 네. UTM과 Q-레이더를 비교하시는 건가요? 네네, SI하고 시스템 시큐리티 인테리어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사실 지금 말씀드린 큐레이더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속하는 그 제품군은 SIEM이라고 해서 이제 로그 관리하는 그 솔루션 위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UTM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방화벽이 진화를 해서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 단에서 뭐 바이러스라든가 IPS라든가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실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의 기능들을 하는 제품이 UTM인데요. 큐레이터 제품은 이제 사실 그런 이벤트들과 시스템에서 나오는 로그들, 뭐 네트워크의 플로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다 포괄적으로 상관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보안 관련된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게 큐레이터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안순규님께서요. IBM 큐레이터의 대시보드나 이벤트 감시 기능, 분석 기능 등은 관제 소프트웨어들의 표준처럼 되어버렸는데 여러 가지 보안 이슈에 대해서 위험 판단, 등급 선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큐레이터가 탐지한 내용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기본적으로 탐지한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은 없고요.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탐지한 오펜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펜스가 발생부터 오펜스를 종료할 때까지의 그런 그 오펜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발생된 오펜스에 대해서는 로그뿐만 아니라 이제 취약점 관련된 정보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발생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된 어떤 뭐 취약점 관련된 솔루션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성우님, 보안의 가장 확실한 것은 외부와 내부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 같은데 경험이나 기술 면에서 이게 가능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망분리라고 해서 뭐 금융권도 그렇고요. 대부분 실제로 많이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가상화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망 자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시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뭐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창곤님, 해킹 방지나 보안 장치 등 기술력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이런 사용자의 인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되는지요? 이것도 참 네, 참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제품은 이제 통합적으로 이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런 보안 수준에 대한 함양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APT라는 공격에 대해서도 이제 앞서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99.99%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들이 AP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이런 큐레다를 통해서 탐지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상은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보안 의식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나와 있는 문서들 보면 APT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은 사람에 대한 어떤 네. 관리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속적인 이제 사용자에 대한 교육들, 그 내부에서 이제 뭐 APT 공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가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 그 OS를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네. 예, 그렇죠. 예, 할 수 있는데 사실 제품에서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은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내 교육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교육을 사실 보안 이런 APT가 이런 관련 보안 교육할 때 뭐 딱딱하게 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걸 예. 뭔가 감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컨텐츠 분야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맞습니다. 예. 한번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네. 자, 그다음에 이동열님, IBM 제품과 타사 제품과의 비교 자료가 있는지요? 대부분 각사 입장에서 가장 좋다라는 설명이 대부분인데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거 뭐 맞습니다. 예, 그 비교 자료는 있고요. 네, 예, 이건 난 이메일로 나중에 연락 주시면 그죠? 예, 예, 이메일로 예. 드릴 뭐 수 연락을 있겠죠? 주시면 예, 네네. 나중에 제가 예, 비교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IBM에 소속돼 있는 한은 IBM 제품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예. 소속되어 있는 한, 네. 예. 뭐 상당히 현실적인 답변이십니다. 예. 네. 분명히 제품마다의 뭐 그런 장단점은 예,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큐레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SIEM을 도입을 하시는데요. SIEM을 가지고 실제 SI 형태로 사용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로그만을 수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맹점에 많이 부딪히고 계신데요. 큐레다의 SIEM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어떤 이벤트 수집에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어떤 상관 분석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뭐 수백 가지 정책들, 거기 사용자가 또 거기에다가 유저 디파인으로 정책을 만드실 수 있는 좀 편리하게 정책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제 SI로 향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한 근거 있는 이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자,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네, 오늘 네. 말씀하신 그런 SI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현황이, 시장 현황이. 많은 기업들이 실제 이제 관련된 제품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이 네. 다 로그를 그냥 저장하는 그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안에서도 이제 베이직 수준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앞선 이제 로그 관리를 하는 부분까지는 돼 있다고 하지만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근데 상당히 이런 게 앞으로 되게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맞습니다. 이게 거기 이제 분석이 되게 과학적으로 진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그만큼 더. 원경주님과 질문입니다. 보안 로그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 확장 기술이 필요할 거로 생각되는데 큐레이다는 성능 향상을 위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공격 방법에 대한 대응 기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레이다는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서요. EPS 기준으로 따져보면 수십만 EPS, 실제로 이제 글로벌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만 EPS 이상을 처리하는 20만 EPS라고 하면 이제 엄청나게 큰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확장성이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뭐 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IBM의 엑스포스라고 하는 R&D를 통해서 새로운 취약성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IP 레퓨테이션이라고 해서 IP 레퓨테이션 관련된 부분들 또는 본넷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관리자의 어떤 그런 관리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해주면서 새로운 공격들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미연님, 디도스 장비 등 보안 관제를 운영 중인데 로그가 상당히 많이 쌓이는데 스토리지 구축을 하는 것이 옳을지 디스크 중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참, 예. 예, 그, 장비, 아마 그거는 아마 사용하시고 계신 그 디도스 장비 벤더에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내부 스토리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내부 스토리지보다는 이제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퍼포먼스 계산에 내부 이제 IO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뭐 로고를 관리하시는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은 아마 사용하시는 제품의 그 밴드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창근님, ID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와 장단점과 비교 등을 설명할 수 있을런지요? IDC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아마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IDC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뭐라고 말씀할까, 그 포인트 솔루션에서 나오는 로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PS에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탐지됐다라고 하면 해당된 탐지 이벤트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해드린다든가 하는 부분인데요.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더 진화돼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뭐 범죄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뭐 IDS 방화벽에서 뭐 굉장히 많이 드랍되는 로그 이런 거 그냥 단품 솔루션에 대한 로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에 대한 로그들을 통합하고 거기에 사용자 액티비티 또 뭐 스캐너에 대한 취약점 정보들 또 플로우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IPS에 나오는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뎁스 있고 정확하고 실제 이제 오펜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펜스에 따라서 즉각적인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오펜스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일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보안, IPPBX, VIP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는지요? 지금은 모바일 및 IP 통신에 대한 보안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미 뭐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뭐 관련된 제품군들은 많이 있습니다. VIP 보안에 대한 저희도 뭐 그 네트워크 IPS라고 하는 프로텍션 제품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IPS 같은 경우에도 VIP 포트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약점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뭐 VIP라든가 모바일 관련된 실제 솔루션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바일 관련된 뭐 보안 솔루션에서 나온 로고라든가 아니면 그 VIP 관련된 어떤 그런 관련된 로그들을 뭐 포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보안 관련된 정보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식님, IP 주소나 맥 주소를 속이는 스푸핑 공격에 대한 인지 및 조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글쎄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P 주소를 속이는 스푸핑 공격. 사실 저희 SIEM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요. 큐플로란 제품을 뭐 DHCP 서버 앞단에 놓으시게 되면요. 사용자와 IP와 맥 주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IP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용자의 행위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IP 스푸핑에 대한 그런 기능들, IP 스푸핑을 막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도 뭐 IPS가 됐건 방화벽이 됐건 뭐 다른 장비에서 그런 기능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장비에서는 이제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저희 장비에서 바라보는 뭐 그 IP 주소의 변경이라든가 스푸핑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된 어떤 오펜스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뭐 소스 IP나 데스티네이션 IP가 뭐 정확하냐 안 하냐는 부분인데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뭐 DHCP 서버하고 연동을 해서 해당된 로그들을 가지고 추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종영님, 전산 관리자가 여러 명의 환경에서 내부 전산 관리자의 데이터 및 로그 조작을 막을 수 있는지요? 예. 뭐 대부분 제품들에 다 있는 기능들인데요. 뭐 로그를 암호화하실 수도 있고 로그에 대한 또 무결성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저장된 로그에 대해서 뭔가 삭제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무결성에 대한 그 이벤트를 띄워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탐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도현님, 시스템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장애나 내부 바이러스 등 여러 문제를 간편하고 쉽게 파악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솔루션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드린 큐레이더 같은 제품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한 솔루션들의 관리를 포인트별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통합화해서 큐레이더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보시고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들을 이행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큐레이더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문복님, 어느 기술사분께서 보안 장비의 로그 등을 모아서 분석하는 것을 빅데이터와 연관짓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보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루에 쌓이는 그런 어떤 그 로그에 대한 부분들이 수십 기가를 넘어서 이제 네. 테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떤 그 광범위한 그런 그 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이제 의미 있는 실제 앞서 SI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렸지만요. BI처럼 BI에서 어떤 관련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 관련 관점에서의 정보들을 뽑아오는 것처럼 SI 관점에서 보안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그런 정보들을 추려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큰 컨선은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재철님, 큐레이더와 IBM의 S3 스마트 서베일런스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S3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인텔리전트라고 하셨는데 인텔리전트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고객들이 어디까지인지요? 여기까지. 예. IBM의 S3를 아시는 거 보니까 IBM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S3는 실제 물리적인 그 보안 관제에 대한 인텔리전트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비디오 서베일런스 관련된 제품인데요. 큐레이더하고 연동된 제 사례는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CCTV에서 촬영된 영상하고의 연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계를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S3와 연계를 해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낼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은 이제 처음 받아봐서 제가 네. 지금 딱히 떠오르는 그런. 근데 이분이 또 말씀하신 이분 제가 보기엔 IBM의 파트너 같기도 해요. 왜냐면 고객들이 인텔리전트라는 용어를 갖고 CCTV를 갈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요새 워낙 인텔리전스 해버리니까 과연 지금 말하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그랬는데 지능형 인텔리전스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본 것 같거든요. 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SIM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수집을 해서 상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SIM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스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장비 자체네요. 네네. 그래서 IBM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기본적인 정책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넷에 대한 탐지를 한다던가 내부에서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부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것들을 탐지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다 IBM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죠. 네네. 그런 부분들을 룰화해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 엑스포스라고 하는 저희 R&D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그런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피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큐레이더로. 이제 그런 정보들이 다 포괄적으로 상관 분석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들과는 크게 차이점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텔리전스라고 오케이.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현성님, 최근 저희 회사는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설치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제 개인정보 DB에 접속한 이력은 남지만 허가된 사용자가 조회 후 PC에서 다운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허가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통제 및 모니터링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가능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DB 접근 제어 솔루션과 연동을 하시고요. 또 큐플로우라고 말씀드린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큐플로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트래픽의 모든 데이터 중에 일정 부분들을 다
캡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앞서 그 생각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웹 관련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IRC 서비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서비스를 하냐라고 봤을 경우에 이제 해당된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관련된 이제 증적을 보실 수 있는 보내고 주고받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캡처를 하실 수가 있는데 PC 단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액티비티하는 그런 부분들을 캡처를 해서 나중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호님, 전에 IBM DR 센터를 소개받았는데 보안을 위해 전산 센터를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편인지요? 보안을 위해 전산 센터를 위탁한다. 실제로 뭐 이런 그 IBM 같은 경우에 IBM과 고객과 그 SO 교역을 통해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을 일정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네. 예. 뭐 좋고 나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근데 뭐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알겠습니다. 계십니다. 소재아님, 큐레이다가 SBS 유령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디도스 공격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알람 기능이 있는지요? 예, 가능합니다. 큐레이다에 아까 뭐 큐레이다 큐플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트워크에 대한 액티비티들을 보고 실제적으로 뭐 내부 사용자에서 뭐 특정 PPS 이상을 발생시킨다던가 어느 데이터량 이상을 발생시킨다던가 또는 학습 기반으로 과거의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가 A만큼이었는데 이 A에 대한 뭐 마이너스 플러스 몇백 프로 얼마 이상 퍼센테이지의 변경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디도스에 대한 부분들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님, 큐레이터가 상당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보통 각 업체별 벤더별 환경과 구성 요구 조건이 전부 틀린데 큐레이터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구성 변경 작업 후 사용해야 하는지요? SA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큰 구성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시스템이나 뭐 그쪽에서 로그를 저희 장비로 보내주시거나 로그를 보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뭐 큰 제약은 없습니다. 저희 장비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로그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큐플로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들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을 사용하실 때에도 뭐 네트워크에 뭐 어떤 서비스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뭐 패시브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서비스의 역량이라든가 구성의 변경 이런 부분들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정주님, 시스템 로그를 보다 보면 언제 페일이 나타난 정보가 있는데 정작 왜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솔루션 정말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너무 방대한 정보로 인한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모바일 기기로도 알려주는 기능이나 원격 접속 기능이 있는지요? 일단은 뭐 방대한 정보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예, 글쎄요, 이것도 로그가 많다고 또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장애 발생 시 모바일 기기로 알려주는 기능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알러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원격 접속 기능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콘솔 자체가 웹 UI이기 때문에 뭐 저희 장비 내에서 한다라기보다는 실제 뭐 시스템 내에서 뭐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정말 있습니다. 이정주님 말씀대로 사실 오늘 결론이라면 어제 페일이 났던 정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라는 거죠. Y를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명열님, 기업의 자산 중에 중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외에 문서 또는 연구소의 도면 파일과 같은 중요성이 높은 파일들에 대한 문서 보안, 외부 유출 사전 방지 또는 워터마크 등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뭐 DLP 제품하고는 그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하고는 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뭐 스코프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큐레이다를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제품과 같이 이제 그 좀 더 호환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 저도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사진 같은 경우나 워터마크의 실제 메타데이터 값을 보고요. 그 메타데이터 값에 뭐 특정 스트링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큐레이다의 정책으로 줘서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 그 메타데이터 값을 보고 탐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서른승님, 내부 직원이 아주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 큐레이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디폴트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 대한 행위들을 큐레이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메가 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뭐 분당 뭐 몇백 바이트 또 몇천 바이트로 쪼개가지고 이걸 몇 날 며칠 계속 보내는 그런 뭐 공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네. 행위들이 있는데요. 네. 디폴트로 그런 기능들을 탐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창원님, 보안에 대한 계약 시 공격 발생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무상 기간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아이디 센터의 경우. 이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뭐,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배성민님,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시스템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운영자에게는 빠른 속도의 진화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IBM이 타 회사보다 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제가 이것도 뭐 계속 같은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지능화된 이런 상관분석을 하는 인텔리전스한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뭐 빅데이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과연 관리자가 일일이 다 그걸 들여다보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IBM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값들을 뽑아내서 네. 관리자가 해당 오펜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펜스를 신뢰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펜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펜스 발생부터 오펜스에 대한 부분들, 조치가 끝나는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자동화된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수건님, IBM 큐레이터에도 IP를 기반으로 한 기존 방화벽이 아닌 컨텐트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방화벽처럼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트래픽 분류와 제어 방안 시 성능 저하는 없는지, 두 번째 알려진 위협을 제어하고도 알려지지 않는 멜웨어도 제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큐레이터 제품은 차세대 방화벽하고는 포지셔닝이 다른 제품이고요. 뭐 트래픽들에 대한 뭐 1800개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탐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걔가 뭐 트래픽을 제어한다거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동화된 정책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많이 알려진 머리어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에 접속을 한다던가, 뭐 본넷 관련된 부분에 접속을 한다던가 하는 실제로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그 실제 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접속을 해서 뭔가 데이터가 오고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들을 확인을 해서 멀리어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 또는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뭐 패턴 기반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 제품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런 멀리어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병천님, 타 보안 솔루션의 경우 외부의 많은 레퍼런스 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공격들에 대한 많은 DB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IBM에서도 이런 최신의 DB를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타사 보안 어느 타 보안 벤더보다 뭐 강력한 이런 뭐 그런 레퍼런스라든가 네.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러니까 최신 보안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IBM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글로벌한 그죠? 예. 그다음에 지금 남기출님께서는 큐레이터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좀 약하고 그 전송 아크 사이트의 ESN과 같은 전송의 유연성을 갖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던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큐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뭐 그 확장성이 있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수십만 건의 이벤트, 초당 수십만 건의 어떤 그런 로그들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처리된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 뭐 내부적인 자료지만 뭐 몇백만 건에 대한 어떤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오펜스로 발생시키는데 뭐 1초도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장비의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그 실제적으로 제품의 성능이
아까 그 하드웨어적인 성능의 어떤 제약이 있지 실제 소프트웨어적인 제약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이 받쳐준 한은 네. 어떤 이런 퍼포먼스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다 받지 못하겠고요. 지금 최종영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영님, 큐레드를 통하면 시장에 나온 모든 보안 통신 장비의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석 관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벤트 심각도에 따라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오탐 가능성도 있는지요? 예, 일단은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보안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연동을 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계신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로그를 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로그 타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UDSM이라고 하는 이제 유저 디파인 형태로 로그를 파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의 심각도에 따라서 먼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을 하실 때 중요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웨이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주시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요 DB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중치를 주시게 되면 큐레드에서 자동으로 그 가중치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에 대한 어떤 그 크레더빌리티, 뭐 그 로그에 대한 어떤 정말 그 믿을 수 있는 로그냐 또는 어떤 그 위험도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또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오펜스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발생된 이벤트에 대한 뭐 IP라든가 네. 또는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부분 또는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벤트들을 추적을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오펜스로 발생을 시켜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탐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오탐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최소화된 오탐으로 탐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시청자들이 듣고 괜찮다, 이거 우리 회사 적용해야겠다면 보통 처음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를 적용 기간이? 구축에 대한 기간은 네. 크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장점 말씀드렸지만 장점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커스터마이징을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구축하시는데 아마 대부분 저희가 뭐 이제 실제 뭐 POC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네네. 실제 고객사에 나가서 장비를 네트워크에 붙이면 1시간 만에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고객들이 깜짝 놀라시죠. 네.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뭐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이벤트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벤트나 다양한 이제 로그 소스들을 얼마만큼 붙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네. 뭐 통상적으로는 뭐 몇 주, 한 1, 2주에서 크게는 뭐 한 네. 1개월 내면 대부분 다 구축이 셋업이 가능해요. 약간 예.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면서 이런 거 괜찮겠네요. 여기 오늘 게스트님한테 여러분 이메일 어드레스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이메일로 해가지고 직접 아까 한번 직접 회사 내에서 한번 해보면 그 로그를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설문 지금 맨 왼쪽 그 상단에 보면 5번째 링크스를 클릭하시면 서베이 있거든요. 설문 안 하신 분들 마지막 설문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는 걸로 하죠. 예, 벌써 뭐 1시간 이상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갑자기 또 한 말씀 하라니까 좀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멍해지네요. 갑자기.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수고해주신요, 아벤쿠레 김용욱 차장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 상단에 본 손들기 버튼에 박수 치는 거 있죠? 박수 치는 거, 그죠? 이동열님 잘하시네요. 그쵸? 이동열처럼 더블 클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